닿지 않은 그 상태로 있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잘 순환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변명 같지만요. 사실은 우리가 그 자연의 어떤 그 원시적인 자연 내지는 인간이 거의 뭐 자연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존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요. 그러나 이제 인간과 갈등을 빚을 수 없는 자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어떠한 그 자연의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벌은 그런 지점에서 인간과 자연이 갈등이 유지하는 지점, 임업적으로 사용하는 산림에 대한 문제였고, 그러나 불가피하게 임업적으로 사용되는 산림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뭐 개벌이 벌채 클리어 카튼 같은 이런 것보다는 간벌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생산량을 확보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대안적인 제시고요.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그게 사람과의 갈등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훨씬 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건 원칙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제가 뭐 시스템 이컬라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떤 생태계라는 것은 생태계의 생산성, 기능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. 그 기능성이라는 것이 어떤 그 생태계의 어떤 생물 생산도 있고 종 생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생물 생산이라면 여기서 이제 물질 생산입니다. 바이오매스 생산인데 임업적인 산림에서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종에 대한 종 다양성에 대한 생산보다는 사실상 생물 양에 대한 거였는데 인간이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어떤 그 자연적인 도태 과정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혹은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사실 더불어서 어떤 생물 종에 대한 생산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어떤 그 생태학자들이 어떤 생태계를 관리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런 게 그렇게 전환됐다고 보아집니다. 네.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 부자 감세 23조랑 4대 강화에서 22조 예산되면서 지금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치로 1,400조 그 정도 된다고 뉴스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굳이 4대 강으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지 자유를 그렇게 해서 4대 강 재정비를 해야 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한 번에 급박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긴 시간으로 조금씩 재정비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 솔직히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반대 측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들어봐 주셨으면 제가 네. 요즘 말은 국가 지금 부채가 굳이 그렇게 생태계가 급박하게 당장 물 부족이 고여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수질이 당장 그렇게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여주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혼납니다. 낙동강의 그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하면 혼납니다. 늘 그 홍수 피해 속에 두려움 속에 비가 태풍만 몰아쳐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급박한 문제가 아니고요. 사실 굉장히 홍수가 대도시 지역에 나오게 나면은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그 사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마스터 플랜이 2009년 6월 8일 나왔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늘 그 국가가 하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일정 부분 다 채택됐던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어떤 우선순위나 사업적인 어떤 우선순위에 밀려서 시행이 안 되고 있던 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뭐 지금 재정적인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22조라는 규모가 아까 말한 속도부의 14조 3년간 그 다음에 환경부의 3.9조, 농림부의 3.1조 그래가지고 22조 얼마가 되는데 그게 3년 통계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 그 국토해양부에서 1년 4대강을 위해서 1년 동안 추가되는 예산 비율은 1.3조 원입니다.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저 압니다. 물론 굉장히 큰 돈이고 22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지만 그런 어떤 국책 사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시급적 사실은 이 이전 정권에서라도 했었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것들이 미뤄졌던 것들이 이번에 사실 굉장히 강하게 미뤄져서 어떤 저항에도 부딪히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언젠가는 최소한 최근에는 이루어졌어야 될 아니면 어쩌면 좀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될 사업인데도 그다음에 지금 하게 됐으니까
그나마 당장에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어떤 그 물이라든지 그 보라든지 보가 운영되면서 중수는 완료가 되면서 어떤 강에 의해 우리가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차 목표인 지수와 지수에 대한 그런 이수에 대한 건 어느 부분 달성해서 그의 효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여러분들 그 강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,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민들 의견을 받았습니다. 각 지자체들의 수건 하천에 대해서 그때 나왔던 그 요구액이 98조 원이었습니다. 근데 98조 원의 사업을 다 들을 수 없고 글러서 22조 원으로 축소한 겁니다. 네. 제가 잠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. 네. 낙동강의 학생이신가요? 낙동강의 주민들이 홍수 때문에 이런 얘기가 혼난다고 하셨는데 네. 직접 많이 인터뷰를 하셨나요? 아, 저는 안 했습니다. 저는 인터뷰를 해봤거든요. 홍수에 대해서 겁내는 분들이 안 계셨고요. 아까 그 샘플링이 좀. 홍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. 보상을 다 하셨다고 해서 하천 부지를 갖다가 특가 하천이니까 200만 평에서 3만 5천 평분이 보상이 안 됐어요. 가서 직접 한번 인터뷰를 해보시고, 왜냐하면 지금 수진 본부장으로 계시니까 아니, 본부장 따로 계신 거 혼냅니다. 저. 예, 예. 진짜로 그분들이 홍수에 두려워하는지, 이 강을 갖다가 이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혼나는지 직접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길 제가 강권을 드립니다. 결과가 있습니다. 지역민들에 대해서. 제가 알기로는요, 설문조사를 떠나서 그 설명을 할 때 우리 사실 이 설명회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대부분 참석하는 분들, 그 주민들 해가지고 이루어졌지.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, 제 부탁은 직접 수진 부본부장이시니까 가서 그 낙동강의 주민들과 농민들과 한번 인터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. 네네. 그래, 저희에서 7, 8월 민심대작전 해서 저희가 뭐 각오하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15년, 16년 동안 일산을 살았거든요. 일산이 아까 호수강 말씀하셨죠? 그 어떤 하천 생태계가 파괴된 사례와 그것이 복원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일산 호수공원이 나왔는데요. 일산 호수공원 생태계가 아닙니다.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물 가둬놓고 만든 인공어항입니다. 그건 잘못된 사례고요. 이건 됐고요.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. 아까 그 어떤 하천 생태계가 파괴된 것과 이제 복원된 사례 몇 개 보여줬잖아요. 아니면 태화강이라든가. 그럼 태화강은 어떻게 그 하천 생태계가 살아났나요? 뭐 이것처럼 보호 설치하고 그랬나요?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썼나요? 그거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 두 번째. 그 정부에도 지금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를 설치하고 하천 정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걸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전부 다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? 지금 보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던데, 그거 3년 안에 진행된다고 하던데, 그러면 그것들이 충분하게 고려되었는지, 아니면 고려됐는지 혹시 그 고려되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일단 그 태화강은 물론 증설했습니다. 물론 보호 철거했습니다. 보호 철거하고 증설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비용과 기간 동안에 그